안녕하세요.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요 변경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특히 뭐냐면, 2015 교육과정에 보면은 이제 국어, 수학, 이게 이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또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한문과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학에서 보면은, 전에 수학에서 빠졌던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과학의 투도 선택 과목으로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그 수능은 그런데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에 보면은 서울에 이제 일부 대표적인 사립 학교가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서 2개 정도 선택 과목으로서 요구하는 순간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지향했던 문이과 통합 과정이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전과 같이 문과, 이과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서울에 있는 자사고도 보면은 2학년 교육 과정을 보면은 벌써 문이과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수업을 편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2012년도 수능 이제 기본 계획을 오늘 발표했는데 1학년은 이제 2021년 11월 18일을 이제 시험을 치고 12월 10일 날 통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교육 과정이 완전하게 개편되고 첫 수능인 것이죠. 22년도가. 교육 과정은 지금 고2부터 완전 바뀌었지만은 실제 입시 체제하고 교육 과정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과 입시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해가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치르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 영역이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탐구에는 사회과학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등이 있습니다. 그 외국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어를 보면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배점은 보면은 총 합쳐서 100점인데 독서와 문학이 75점이고 선택 과목은 25점입니다. 25점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커지고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가 축소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에는 화법, 작문, 문법이 이 세 가지가 15문제, 다시 말하면 3분의 1을 차지했었는데 45문항 중에서 15문항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4분의 1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선택 과목 배점을 20점으로 하면은 변별력이 너무 약해진다는 의견도 있었고 30점으로 하는 30점 정도로 하는 경우 선택 과목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서 25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퍼센트로 따져도 25%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은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75%가 이제 독서와 문학이라면 이제 우리는 독서는 이제 비문학이죠. 독서는 37.5%가 되는데 문학은 EBS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독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연계성이 아무래도 직접 연계성이 굉장히 약하고 간접 연계가 되지만 간접 연계 중에서도 그 내용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핵심에 해당되는 개념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은 상대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독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 과목도 중요한데 이제 선택 과목도 우선은 화법 작문이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언어와 매체는 지금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언어와 매체는 두 영역입니다. 언어가 있고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중에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쯤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항이 25점이 문항이 배점이 됐잖아요. 그럼 언어가 12.5, 매체가 12.5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5를 다시 한 4등분을 하면은 한 3 정도 대충 나오죠. 3, 4, 12에서 3.1, 3.125 이 정도는 나오는데 3 그러니까 점수로 따졌을 때 점수로 이제 딱 따졌을 때 정확하게 3.125점 정도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은 거의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문항으로 따지면 한 2점짜리 같으면은 2점짜리 같으면은 두 문항이 안 되는 것이죠. 1.75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의 힘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언어와 매체 이런 것을 예시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이도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애매하죠. 그다음에 누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누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두고 볼 일이고 결국은 국어의 앞으로의 방향은 독서가 비문학이죠. 독서가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이제 독서가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형태로 이제 계속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독서와 문학이 비중이 커지고 그 중에서 독서의 중요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결정된 상황이 이제 변수가 많은데 특히 뭐냐면 이제 과학 부분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경향이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급격히 더 이제 기울어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문과는 취업이 잘 안 되고 이과는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특히 4차 산업 자체가 아마 이제 이과 중심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가는 이과 중심인데 4차 산업 자체가 100% 이과라고 할 수는 없죠. 문과적 요소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그 문과 과목들이 4차 산업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이과 중에서도 특히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과거에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과들, 이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대나 치대 뭐 이런 쪽으로 한의대는 굉장히 약화됐죠.
왜냐하면 한의대는 새로운 어떤 산업에 그 알고리즘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의과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런 것들이 의료개혁이 그 의학적인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첨단 학문의 융합이라든가 변화가 일어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한의학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은 이제 컴퓨터 관련 과목들이죠. 예, 흔히 말하는 컴공이라고 말하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공학과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그 AI나 3차 산업 에서 4차 산업으로 늘어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과들이 형성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년, 10년이 급격한 변화의 어떤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이 시험에 맞게 고1이 별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는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문제만 풀지 말고 이제 좀 더 독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